네, 청년 정치인 두 분과 꽉 막힌 정치의 틀을 깨는 정치 뉴스 청정시대 하는 시간이죠. 매주 화요일 이 시간에 뵙는 두 분입니다. 이경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그리고 임승호 전 국민의힘 대변인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요즘에 많이 지쳐 보이세요? 어떻게? 좀 늦게 일어나가지고. 아침에 나오시는 힘들었구나. 잘못하겠습니다. 네, 우리 이경 대변인은 괜찮습니까? 좀 피곤해 보이긴 하는데. 저는 이제 나이가 점점 정말 이분들이 진짜 우리 이 제목이 뭐야? 청정의 청정 청년 정치인 지금 이 노정을 앞에 놔두고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어제 문 대통령 JTBC 대담이 있었습니다.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한 발언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사실은 비판을 했어요. 검수완박 저지 표현 굉장히 부적절하고 위험하다. 먼저 이런 거. 자 우선 임승호 대변인한테 물어볼게요. 문 대통령 발언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문재인 대통령의 기존에 김호수 총장하고 면담했을 때 발언들을 보면은 굉장히 검찰을 비판하는데 편중이 많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태도로 봤을 때는 네. 검수완박 사안 자체에 대해서는 사실상 찬성하는 입장이었다라는 것은 예상할 수 있었고, 네. 검수완박 저지 표현이 부적절했다라고 비판을 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한동훈 후보 입장에서도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법무부 장관 후보의 한 사람으로서는 저도 할 수 있는 얘기라고 보고, 저는 뒤에 또 다른 얘기를 하는 게 저는 좀 놀라웠어요. 손석희 앵커가 그렇다면 민주당에서 이렇게 지금 갑자기 강하게 드라이브를 거는 게 맞느냐라고 얘기했을 때는 네네. 현안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거든요. 한동훈 후보의 발언에 대해서는 그렇게 세게 비판을 하면서 어떤 민주당에게 불리한 그런 질문에 대해서는 현안이니까 질문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신 태도는 저는 부적절했다라고 보고요. 이외에도 조금 유감스러운 발언들이 사실 많긴 했습니다.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도 늘 항상 저쪽보다 이쪽이 잘하고 있는데 이쪽의 잘못만 부각된다라고 하면서 전 대통령이 저쪽 이쪽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 자체가 조금 부적절하다라고 보고 5대 인사원칙에 대해서도 네. 그 문제가 검증 실패라고 볼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당연히 검증 실패죠. 본인들이 설정한 기준을 만족시키지 못했다는 것은 솔직히 인정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어떤 반성이나 사과의 태도는 좀 많이 안 보여서 좀 아쉬웠습니다. 대통령이 사과를 안 하고 반성하지 않고 있다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예, 이경 대변인 어떻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사과나 반성하라는 얘기를 참 많이 하세요. 그런데 역대 어느 대통령보다 임기 말에 이렇게 높은 지지율을 받는 대통령은 전혀 없었다. 국민들께서는 객관적으로 평가를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높은 지지율을 왜 주시는지에 대해서도 좀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정치적인 발언,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 주신 것처럼 민주당을 편드는 듯한 또 민주당이 불리한 부분에서 이제 말을 아꼈다라고 평가를 해주셨는데 네. 그런 부분을 다 포함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지지율이 높았는가.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역시 문재인 대통령이었다. 그냥 표현력, 그러니까 화법에 대해서 진솔함이 원래 좀 담겨 있잖아요. 네네. 그러면서 좀 솔직하게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에 대한 어떤 믿음이라든지 신뢰도가 지금 국정 운영 완전히 말기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유지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사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아직까지는 정치인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검사 출신이잖아요. 그리고 검사이고 아직까지는. 근데 너무 이 모든 정책적인 현안에 대해서 너무 자기 의견을 너무너무 많이 내니까 이게 사실 좀 부적절해 보이는데 특히 대통령이 문제 삼았던 건 그거 아닐까 싶어요. 검수완박 무조건 저지하겠다 이렇게 표현을 했던 거. 그 부분은 장관 후보자로서 이게 본인이 사실 입법권을 가진 것도 아닌데 그렇게 말하는 것이 과연 적절했느냐 이런 생각은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저는 사실상 정치인이 됐다라고 봐야 되고, 또 예, 법무부 진짜. 장관이 후보가 될 사람이면 검수완박을 비롯한 현안의 어떤 법리적인 문제에 대해서 당연히 정책적 의견을 낼 수 있고 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네. 청문회에 갔을 때도 어떤 본인의 의견을 당연히 피력할 것이고 또 피력하게 시킬 것이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저는 정치인이 아닌데 그렇게 발언을 한다라는 그런 표현에서는 동의하지 않고, 아까 이경 대변인께서 지지율을 봤을 때 이것을 사과나 그런 반성보다는 어떤 왜 지지율이 높은지 고민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 문재인 대통령이 거의 90%에 가까운 지지율을 보이다가 지금 딱 40% 정도 고정된 지지율을 받는다는 것은 그만큼 강하게 비토하는 세력도 크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되고, 그래서 민주당 내에서도 일부 비대위원이었나요? 반성문까지 써야 된다 이런 식으로 표현할 정도로 표현하는 것이 있었는데,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40%에 가까운 지지율을 임기 말에 받는다는 것, 그 부분에 있어서도 일부 배울 점이 있다라고 보지만, 또 그만큼 부동산 문제나 여러 가지 방역 문제나 다양한 문제에 있어서 국민들의 많은 비판이 있었다는 것도 분명히 인지를 해야 되고, 이에 대해서 좀 솔직한 소회를 털어놨으면 좋겠다. 이 정도로 표현하고 싶습니다. 한동훈 이제 장관 네. 후보자 정치인이 됐다고 말씀 주셨는데요.
검찰은 정치인이 아니고요. 공무원입니다. 그리고 지금 법무부 장관 또한 정치인이 아니고 공무원입니다. 그런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조 전 장관이 이제 그 후보이거나 아니면은 그렇게 뭐 정치인이 아닌데 왜 이렇게 많은 발언을 하냐. 그런데 지금 한동훈 그 장관 후보자는 더 많은 발언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또 비판이 좀 필요하다. 그리고 아까 우리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90%에서 40% 중반 지지율이 떨어졌다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거나 이렇게 좀 생각하시는 분들은 없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요거 하나는 제가 임승호 대변인한테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국민의힘이 사실은 이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먼저 찬성을 했거든요, 사실은. 그리고서 민주당하고 합의를 해서 다 이제 하기로 해놓고는 의총도 다 하고 다 해놓고는 갑자기 이거 문제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합의하기 전에 혹은 오케이 하기 전에 문제 있는지 없는지 먼저 확인을 해서 안 된다 그러면은 합의를 안 하는 것이고 된다 그러면 하는 것이고 일단 한번 합의를 한다 그랬으면 끝까지 가는 것이고 이게 원래 정석일 것 같은데 지금 그렇게 안 하고 있어요. 국민의힘이. 그래서 결국 최고위에서는 재논의한다면 원점으로 들어간다 이런 얘기잖아요. 요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것을 보면 당시에 중재안이 제안이 되고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채택을 국민의힘에서 했는데 권성동 원내대표 저는 이것이 상당히 좀 소통 없이 이루어진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충분히 좀 물리적인 시간으로 봤을 때도 소통이 어려운 시간이었고 지금 이후에 어떤 논의되는 인터뷰들이나 다양한 언론 보도를 보면 인수위를 비롯한 이준석 대표 그리고 지도부와 권성동 원내대표 간의 소통이 조금 많이 부족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이후에 권성동 원내대표도 지도부 측에서 조금 철회로 선회하자 하니까 조금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가 이후에 다시 그렇다면 선회로 고려해보겠다라는 식의 어떤 인터뷰 과정들을 보면 국민의힘 내부 간의 어떤 소통이 상당히 부족했다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그래서 국민의힘이 이제는 좀 상당히 좀 어려운 처지에 놓인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합의를 깼다라고 민주당에서는 강하게 공격할 명분이 생겼고 중재안을 통과시킴에도 있어도 국민의힘이 먼저 동의했었다라고 강하게 공격할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준석 대표를 비롯한 인터뷰를 보면 오히려 검수완 박 원안보다 중재안에 대한 여론조사가 더욱더 내부적으로는 나빠졌다라는 것이 드러나고 있고 KSO의 여론조사 같은 경우에도 중재안을 받은 것이 잘못됐다라는 국민들의 비판이 굉장히 세지는 상황이어서 저는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어떤 정치적 공격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판단을 내리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원내대표가 오케이를 하고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전부 다 뭐 의총까지 거쳐서 합의를 하기로 했지만 그걸 뒤집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지금 보시네요. 뭐 욕은 먹어도 뒤집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저는 그래야 한다고 봅니다. 이경 대변인은 어떻게 이런 보세요? 경우가 그러니까 국회가 운영되면서 처음인 것 같아요. 우선은 원내대표 간에 합의를 하죠. 나경원 대표 있을 때도 한번 민주당이 근데 그때는 이제 그러니까요. 원내 원내대표 간에 합의를 하고 그게 뒤집어지는 경우는 있어요. 근데 이거는 뭐가 문제냐면 원내대표 간에 합의를 하고 의총을 거쳤어요. 그래서 의총에서 거쳤는데 이게 다시 한번 최고위원회에 이제 뒤집어서 이렇게 뒤집어진 나경원 대표 같은 경우는 원내대표하고 의총 가서 뒤집어진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의총이라는 것은 입법기관이 국회에서 전부 다 합의를 했는데 이것을 최고위원회에서 이것을 이제 다시 한번 뒤집은 거다라고 하는데 저는 여기에서 입법기관인 국회에서 이걸 했다. 근데 왜 최고위에서 뒤집었을까? 당대표가 원내가 아니고 원외거든요. 네, 그렇죠. 근데 당대표가 원외죠. 그렇죠. 그러면 지금 원내대표, 권성동 원내대표와 당대표 간에 이제 뭐 지금 마찰이 있다. 아니면 뭐 지금 뭐 사이가 안 좋다. 충돌을 한다. 이런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왜 이준석 대표는 갑자기 그렇게 입장을 바꿨을까? 그런데 지금 이 원내, 그러니까 국회 합의안에서 마음에 안 들어하는 것은 오히려 검찰이거든요. 근데 현재 이준석 대표가 수사에 들어가지 추사 착수가 들어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눈치를 보는 것은 아니냐. 네, 성상납 의혹에 대해서 수사 착수가 들어갔는데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찰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냐. 근데 검찰은 누구냐? 한동훈 법무부 장관 내정자겠죠. 잘 보기 위한 것이 아니냐. 이런 것이 저의 그냥 뇌피설이 아니고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이런 얘기가 흘러나온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수하게 법안이 잘못돼서 반대한다기보다는 개인적인 무슨 이유가 있는 거다 이렇게 들리네요. 순수한 뇌피셜이신 것 같고 그래요? 권성동 원내대표 어떤 이준석 당대표 간의 마찰과 충돌이라고 얘기를 하셨지만 논의가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 권성동 원내대표의 좀 심각한 책임론까지 불거지고 있는 상황에서 왜 그런 중재안을 받았냐라고 하는 상황에서 이준석 대표가
SNS를 통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압도적인 표를 통해서 당선된 권성동 원내대표에 대해서 강한 신임을 보낸다라는 취지의 글을 작성했어요. 근데 그러려면 의총에서까지 오케이 된 거를 이렇게 반대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권성동 원내대표도 처음에는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가 우리가 다 논의를 한 건데 왜 이걸 뒤집으려고 하냐라고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가 이준석 대표의 그런 SNS 글을 통해서 소통이 있었다라고 봐야죠. 그래서 이것을 뭐 권성동 원내대표와 이준석 대표 간의 마찰과 충돌 그리고 한동훈 후보자의 눈치를 보기 위해서 뭐 이준석 대표가 이런 행위를 한다는 건 저는 좀 상당히 순수한 내피셜이다 이렇게 국회 생각합니다. 의미를 모르시는 것 같아요. 의총이라는 것은 국민의힘 내부에 110명의 의원들이 있습니다. 110명 의원들이 물론 의총에 다 참여하지는 않았겠지만 그래도 의원들이 참여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합의를 하고 통과시켰는데 무슨 책임론이요? 그 책임론을 누가 얘기할 수 있느냐? 국민들이죠. 그러니까 의회에서 네? 국민들이죠. 이에 대한 여론조사가 굉장히 나빠지고 있으니까 지도부 지금요, 차원에서는 여론조사 말씀 주셔서 예. 그러는데 지금 당선자의 여론조사가 오히려 지금 부정평가가 45%고 긍정평가가 43이에요. 왜 부정평가가 그러니까 3%포인트가 왜 올랐는지 그런 여론조사는 그럼 얘기 안 하세요? 그것도 이런 부분이 전부 다 포함돼서 여론조사에서 그렇게 지금 부정적인 평가가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반대를 하고 있다. 국민들이 반대하고 있다는 것은 좀 말이 안 맞는 것이고요. 아무튼 의총에서 합의된 부분을 왜 뒤집느냐 이거에 대해서 명분이 지금 없다. 그렇다면 짧게만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총에서 뭐 뒤집은 거 이런 건 알겠는데 그게 한동훈 후보자나 검찰의 눈치를 봐가지고 이준석 대표가 이런 행위를 한다는 증거가 어디냐니까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못 하시잖아요. 지금 설명 나온 게 아니, 지금 제가 의혹을 제기하는 쪽에서 제가 말씀드린 이 증거를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나왔지. 지금 그럼 대변인께서는 그 부분에 설명 못 하잖아요. 왜 국회의원들이 그걸 다 그러니까 합의해서 의혹을 제기하고 통과시켰는데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합의해서 통과했는데 그럼 왜 이준석 대표가 뒤집었냐? 말씀 못 하시잖아요. 아니, 무슨 국민들이 그러냐? 그건 말도 안 되는 그 단서가 거고요. 이경 대변인께서는 그러니까 한동훈 지금 후보자의 말꼬리 잡고 검찰의 말장난하는 것이고 압력을- 말장난하는 것이고 그게 그럼 제 의견이 틀렸다. 그러면 진짜 되는 반론을 얘기하시면 될 거 저게 아니에요. 전형적인 타진요식 논리입니다. 반론을 얘기를 못 하시고 부존재를 저도 증명하라고 그러면 제가 그러시면 부존재를 어떡해요. 어떻게 증명해요? 네, 여기서 질문은 이준석 당대표나 국민의힘 사람들이 갑자기 이걸 반대를 하는 이유는 여론이다, 국민의 뜻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고 그 여론이나 국민의 뜻이라는 게 도대체 어디서 나타난 거냐? 그거는 확인할 수 없는 거 아니냐? 이런 것 같아요.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 나 왜 이렇게 정리를 잘하지 모르겠어요. 내 말이 맞잖아요. 딱 깔끔하게 정리됐죠? 자, 그 다음 얘기입니다. 민주당이 중재안 재논의 없이 단독 처리를 지금 강행할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국민의힘 어떻게 대응할 수 있습니까? 사실 이게 민주당의 목표는 지금 5월 3일 날 문재인 대통령이 마지막 국무회의를 하는데 그래서 5월 2일까지는 통과시켜서 이제 마지막 국무회의 때 공표를 하게 하겠다 이게 목표인 네. 것 같아요. 근데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민주당에서는 조금 유리한 고지에 올라간 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합의를 깼다라는 비판을 좀 강하게 걸 수 있고 이것을 통해서 일종의 정치적 명분은 얻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말씀하신 어떤 여론조사나 내부적인 여론조사를 봤을 때 중재안에 대한 평가가 오히려 원안에 대한 평가보다 안 좋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왜 그럴까요? 그런 정치적 명분 하나만으로 이것을 통과시키기는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이 됐기 때문에 민주당 내에서도 그래도 아직까지는 고민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검수완박 법안이 결국에는 이 법안으로 최대한 이득을 보는 건 정치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피해를 보는 것은 국민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는 뭐 4대 범죄, 그러니까 배제가 된 4대 범죄 내에서도 선거 범죄나 공직자 범죄에 대해서 제대로 된 수사가 되지 않을 우려, 그리고 합의문에 나타난 어떤 단일성, 지금 보안 수사권을 살렸다고 하지만 단일 범죄나 동일 범죄 외에는 수사를 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네. 보안 수사권이 사실상 폐지됐다라는 분석이 좀 크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결국에는 지금 이것이 중재안대로 통과된다면 정치인들이 이득을 보고 결국에는 피해를 보는 것은 국민들이기 때문에 저는 민주당에서도 이런 부분을 잘 고려해서 새로운 어떤 협의안을 통해서 최대한 국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게 통과시키는 방향이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첫 번째 국민이 피해를 본다고 계속 말씀을 하세요. 국민이 뭘 피해 보나요? 말씀드릴까요? 솔직히 아니 국민이 뭘 피해를 봐요. 자 보세요. 제가 왜 그런 제가 그 질문을 왜 드리냐면 지금 6대 범죄에 대해서는 이제 검찰이 수사를 합니다. 물론 경찰도 그동안 수사를 했어요. 그럼 전체 범죄에서 6대 범죄가 몇 퍼센트를 차지한 0.6%, 그러니까 0.8%를 차지해요. 근데 그 0.8%에서도 지금 기존에 그러니까 부패 경제에 대해서는 검찰이 이제 그대로 수사를 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0.8% 내에서도 부패 경제가 거의 90%를 차지하거든요. 그런데요, 지금 방위사업, 대형 참사, 공직자 선거,
지금 말씀드린 부패 경제 여기에 국민 피해 본다라는 근거가 없어요. 한마디로 기득권을 더 보호하려고 했었는데 그 부분에서 그 수사가 빠져나가기 때문에 지금 그렇다라고밖에 보여지지 않는다. 오히려 그러면은 기소수사 분리해서 지금 제가 계속 얘기했어요. 기소율 같은 경우 국민 40%인데 검사 0.1% 400배 차이 나거든요. 그 국민이 400배 기소율이 훨씬 더 높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줄일 것인가 이걸 생각해야지 그래야지 국민을 위한다라고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뭐 우리 정치권을 위한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국민의힘은 정치인이 없어요?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정치권을 위한 거는 아니다. 정치권을 위한 것은 아니다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우선 이것은 기소 수사를 분리하자고 하자는 것입니다. 그냥 왜 우리가 부실 수사를 하면서 합법적인 면죄부를 주는 것도 되게 좀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경찰의 수사를 탄탄하게 하면은 기소를 안 할 수가 없는 것이고 또 만약에 경찰이 부실 수사를 하면은 보완 수사를 요구한다든지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견제를 주자라는 것인데 제가 지금 드린 말씀 중에서 여기 어디 국민이 피해를 봅니까? 그런 것은 없다. 그리고 중재안이 그 마지막으로 중재안이 마치 이제 합의안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통과를 시킨다면은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이제 그 바라보는 국민 입장에서는 어찌됐든 간에 그 여와 야가 합의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국회의장은 중재안을 내놓은 건데 이거를 통과시킨다면 민주당이 그렇게 욕먹지는 않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짧게만 말씀드리면 제외된 것 중에 국민들이 왜 피해보냐 하는데 대형 참사나 방위 사업 같은 경우에도 다 국민들이 피해보는 사안이에요. 대형 참사가 나면 누가 피해보는데요? 국민들이 피해보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이거 말씀드린 이유는 아까 보안 수사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대로 통과가 되면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여죄나 어떤 공범이 드러났을 때도 수사를 할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줄어들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제대로 된 진상이 규명되지 않으면 결국에는 그 범죄들의 대형 범죄들의 피해는 국민들이 보는 거예요. 그리고 기소율 0.1% 이런 얘기 하셨는데 그거 기소율 높이자고 설치한 게 공수처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이거 검수완박 통과시키면 기소율이 높아지나요? 검수완박이라는 건 수사권, 기소권 분리하는 건데 이거 통과돼도 기소는 결국 검사들이 하는 거예요. 검수완박 통과된다고 기소율이 높아지나요? 대형 참사 짧게 대형 참사 방위 사업이 지금 이곳이 한마디로 국민이 피해 본다고 했는데요. 그러면 지금 말씀은 검찰이 수사하면 국민이 피해가 보지 않고 경찰이 수사하면 국민이 피해 본다는 전제의 기준이 없습니다. 뭘 근거로 그런 얘기를 하세요? 아니 국민이 피해 본다면서요. 지금 그런데 그거를 검찰이 수사하던 것을 경찰이 수사하게 되면 국민이 피해를 본다. 잠깐만요. 국민이 피해 본다 하셨는데 그런 근거가 없다. 그리고 검찰의 수사관이 7,000명입니다. 이 7,000명과 수사 경찰이 32,000명이거든요. 이렇게 K형 그 FBI를 만들어 수사를 한다는데 그 수사관들이 그대로 수사를 합니다. 근데 뭘 피해를 본다는 거지 저는 알 수가 없다 알겠습니다. 말씀드릴게요. 네, 일단 국민의힘에서는 검사가 수사를 하지 않으면 수사력이 없는 경찰로 인해서 수사가 다 망쳐질 것이다. 그러면 결국은 국민이 피해본다. 이렇게 논리가 전개되는 것 같아요. 이거는 제가 조금만 좀 정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저희는 검찰의 수사도 절대선 절대악이 아니고 경찰의 수사도 절대선 절대악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경찰이 잘못된 수사를 했을 때 보안 수사권도 굉장히 지금 별건 수사가 제한되기 때문에 경찰의 수사가 잘못됐을 때를 전제했을 때 그것을 수정할 수 있는 여지가 없다라는 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검찰의 수사가 잘못됐을 때는요 견제할 기능이 전혀 없습니다. 공수처잖아요. 알겠습니다. 없어요. 자, 공수처 엉터리인 거 제가 말하겠습니다. 공수처는 엉터리다. 제대로 좀 해라. 먼저 반성을 제대로 좀 해라. 공수처. 내가 진짜 계속 공수처를 내가 만들어야 된다고 주장해왔던 사람인데 실망입니다. 공수처 제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논의 안 나오게 해주세요. 자, 두 번째 이슈 보겠습니다. 노영희 뉴스 인사이다 여러분 함께하고 계시고요. 이경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그리고 임승호 전 국민의힘 대변인하고 함께 청정시대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윤 당선인이 월스트리트 저널 인터뷰에서 청와대 안 가면서 새롭게 이제 머무를 대통령실 이름에 대해서 피플스 하우스, 국민의 집, 이런 얘기 지금 하고 있습니다. 좋은 말 같기도 하고, 패밀리 레스토랑 이름이냐, 이런 얘기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선 이거 그냥 아주 짧게 30초씩만. 이거 어때요? 이 이름 괜찮아요? 저는 이건 이제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비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한번 좀 지켜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지금 임시로 쓰겠다라고 하는 것 같아서 근데 좀 기자분들이 발음하실 때 되게 어려울 것 같아요. 보통은 세 글자로 이렇게 편하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제한된 것 중에 국민관 이런 거 있다라고 하는데 국민관? 최종적으로는 좀 그런 세 글자로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대통령이 머무는 그거를 관 이렇게 쓴 건 조금 너무 낮춰서 부르는 것 같은 느낌 들어서 그렇죠? 자, 두 번째 질문 하겠습니다. 결국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가 민주당
그 경기도지사 후보로 정리가 됐고, 그 다음에 김은혜 후보가 국민의힘에서는 또 후보로 됐습니다. 경기도지사 관련해서 누가 이길까요? 이런 질문 내가 왜 하는지 모르겠네. 김동연 후보와 김은혜 후보의 대결로 결국 됐는데 사실 좀 굉장히 좀 많이 어려운 선거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여론조사들을 봤을 때는 뭐 60대를 제외하고는 조금 상당히 크게 조금 김동연 후보에게 질 수 있다라는 여론조사들이 나오고 있어서 좀 그렇죠. 상당히 좀 힘든 선거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오히려 유승민 의원이 좀 낫지 않았을까요? 본선 경쟁력에서는? 그래서 저도 유승민 의원을 도왔었는데 네, 좀 너무- 최종적으로는 패배해서 좀 마음이 아프고 그러니까 이게 민심이 너무 망가뜨린 거 아닌가요? 근데 이제 윤석열 당선인이 대선 과정에서도 보면 당시에 민심이라고 불리는 거에서는 2등이었습니다. 홍준표 당시 후보가 1등이었고. 근데 그렇죠. 그 차이가 그렇게 크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대선 기간에는 그것을 빨리 수정을 해서 민심도 같이 가져오는 그런 전략을 가져갈 수 있었는데 네. 김은혜 후보 같은 경우에는 뭐 공관위에서 세부 지표를 내진 않았지만 상당히 좀 그 격차가 상당히 컸다. 민심에서는 유승민 후보였고 뭐 당심에서는 당심에서는? 김은혜 후보였다라는 상황인데 또 지방선거는 다양한 지역에서 선거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경기도지사 선거에만 포커스가 맞춰지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차이를 극복하는 것이 김은혜 후보에게는 굉장히 큰 과제가 될 것 같고 저는 이제 한 달 정도, 사실상 한 달 정도 남았다라고 네. 볼 수 있는데 이 과정에서 어떻게 20대부터 50대 유권자분들의 경기도민들의 마음을 사로잡을지 좀 진지하게 고민을 해야 된다 근데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행정 능력이 없잖아요. 행정 경험이 없잖아요. 뭐 그런 공격도 당연히 지금 특히나 김동연 후보 같은 네, 경우에는 지금 오랫동안 행정 전문가인데. 행정 일을 한 분이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토론이나 뭐 이런 부분을 통해서 보완을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경 대변인한테는 시간이 없으니까 뭐 그 얘기는 뻔뻔치 아니겠어요? 제가 하고 싶은 김동연 말 있어요? 후보 캠프 대변인이에요. 아, 그래요? 한번 네. 말씀해주세요. 그래서 김은혜 후보의 토론에도 제게 네. 몇 번을 돌려서 봤고 김동연 후보도 이제 경선 토론회 2번이 있었잖아요. 네네.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제 구체성으로 들어갔을 때 김은혜 후보가 조금 부족한 면이 있었어요. 어떤 번이요? 그냥 구체적으로 뭐 정책이라든지 세금 네. 면이라든지 그러니까 그 지역의 사안으로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그런 부분을 조금 저는 개인적으로 발견을 했었는데 네. 아마 경기도 도민들은 그런 부분을 꼼꼼하게 좀 체크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되게 좀 많으세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김은혜 후보도 뭐 많이 이제 앞으로 준비하실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비교를 한다면은 좀 비교가 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는 오히려 김은혜 후보가 됐을 경우에는 좀 더 우리가 수월하지 않겠냐라고 분석을 하고 있었는데 네. 다행이다. 해볼만 하겠다라고 알겠습니다. 생각을 합니다. 자, 요걸 되게 궁금해서 물어봐야 돼요. 김성태 전 의원 사실 KT 청탁 혐의로 징계위원회가 국민의힘에서 열렸잖아요. 근데 왜 여기에 지금 이준석 대표 성접대 의혹 관련된 게 숟가락이 얹어지면서 그것도 핵심은 성접대 의혹이라고 안 그러고 증거인멸 의혹이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건 무슨 말입니까? 왜 이렇게 된 겁니까, 현재? 그러니까 저는 좀 이해를 하기가 힘든 것이 당연히 네. 어떤 수사기관에서 혐의가 조금 드러난다면 이에 대한 징계는 충분히 착수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근데 지금 윤리회가 사실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12월에 이게 책임당원 2만 명 정도가 제기를 해서 근데 그때 당시에는 터무니없는 것이다라고 하면서 징계 불개시 절차를 해서 아예 올리지도 않았어요. 근데 네. 그렇다면 지금 3개월, 4개월 사이에 수사기관에서 새로운 혐의가 드러난 것이 있느냐. 그렇다면은 다른 판단을 할 수 있겠죠. 근데 네네. 그게 아닌 상황에서 3, 4개월 안에 수사기관에 어떤 다른 진척도 없었는데 네. 설명할 수 없는 이유로 어떤 이런 의혹이라고 하면서 다른 판단을 내린 거, 한 단계 더 나아간 것 자체는 조금 이해하기가 힘들고 저는 윤리위에서 당연히 당대표든 다른 사람이든 수사기관에서의 명백한 혐의가 드러난다면 이에 대한 징계 절차는 착수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2월에는 이것은 판단 사안이 아니다라고 판단을 해놓고 3, 4개월 안에 이 판단이 바뀐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조금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대표는 사실 여기 대해서 특별히 해명 안 하잖아요. 말하면은 좀 불리할까봐 그런 걸까? 아니면 왜 그런 수사 걸까? 착수가 됐잖아요. 그래서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지켜보고 있는 게 아닐까. 근데 많은 이상한 점들은 발견은 되나 아, 이상한 게 있어요? 이게 뭐 네네네 뭐 있다고 그렇죠. 방송에서 좀 하기는 그런데요. 그래도 네. 뭐 좀 이준석 대표가 그동안 말씀하기를 엄청 좋아하는 분인데 왜 조용히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게 남의 불행은 관전 포인트라고 그렇죠, 말씀드리기 좀 그렇죠, 너무 그렇죠. 죄송한데 예, 이 예. 부분을 우리가 면밀히 관찰할 필요는 있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아무런 말이 없었다라고 하시지만 사실 SNS를 통해서 최근에 뭐 강용석 후보가 맞나요? 지금 등록했는지 모르겠는데 녹취록이나 그리고 뭐 지금 증거 인멸 교사라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확인 사고를 그쪽에서 먼저 제시해 주겠다라고 해서
김철근 실장을 통해서 보낸 것이다라고 SNS에 장문으로 썼습니다. 그래서 네. 뭐 아무런 해명이나 말이 없었던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정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말은 있었으나 드러나지 않았다 이렇게 되려나? 자, 어쨌든 이 대표를 징계에 회부한 원인에 대해서는 여러 말들이 사실 나오고 있고요. 뭐 미루어 짐작은 가나 입을 이렇게 통해서 소리내 말할 수는 없는 그런 사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지방선거를 앞두고 사전 논란을 차단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있어서요. 또 친윤 체계 구축이다 이런 얘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해석이 있죠. 우리 다 뭐 누구나 다 뇌피셜로 해결이 된 상황이라서 여기서 제가 더 이상 말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도움 말씀 듣는 걸로 제가 정리할게요.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자, 지금까지 청정시대 두 분과 함께 했고요. 오늘 방송 어떠셨는지, 뭐, 방송들 엄청나게 댓글 올라오는데 제가 다 놓쳐버렸어요. 이 얘기들을 듣느라고. 다음에 제대로 다시 한번 해드리도록 하고요. 내일은요, 검찰 출신이십니다. 요즘 아주 검찰에 대해서 세게 비판하는 분, 이분, 팩트에 근거해서 말하기 때문에 반박도 못 합니다. 이현주 변호사 모시고 이 검찰개혁 법안에 대해서 검찰이 집단 반발하는 이유, 정확히 무엇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고맙고요. 내일 7시 30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